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무관 박지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후배님들이 오시는 자리인 줄 모르고 왔는데 이렇게 또 예쁜 후배님들 보니까 학부 때 생각이 많이 나서 너무 부럽기도 하고 또 이제 곧 국시 앞두고 한참 놀 수 있는 이 시기가 되게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 생각을 많이 돋을 수 있는 조금 전에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저는 현재는 한의 공직자의 길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준비했고 현재 공직자로서 근무를 하고 있는 소혜와 일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말씀드린 대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에 건강보험정책국 그리고 의료보장심의관, 의료보장관리과라는 좀 긴 이름의 조직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지금은 세종시에 있고 그리고 저 정부 청사 그림이 보이실 텐데요. 그 세종에 있는 정부 청사 내에서 여러 동으로 구성된 이제 부처들이 자리 잡고 있고 그 중에 보건복지부도 속해 있습니다. 좀 저희 보건복지부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조직도 중에 일부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장관님 지금 그림에는 없고 현재 지금 공석이기도 하시고 임명 전이셔서 일단 저희 보건의료를 맡는 주요 이제 기관이 이차관님 이하에 있는 보건의료정책실이라는 조직입니다. 보건의료정책실에서는 그 보건의료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있는데 보건의료정책관, 공공보건정책관, 그리고 한의학정책관, 건강보험정책국, 그리고 건강정책국, 그리고 또 옆쪽에 보이는 다른 국들 이렇게 중심으로 보건의료 파트를 맡고 있고 제1차관님 아래로는 여기 보이진 않지만 사회 그리고 인구 그리고 다른 장애인 등등의 다른 복지 파트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좀 학생들이 제일 관심 가지실 만한 저 한의학 정책관이 한의학 정책과 한의학 산업과로 이루어져 있고 사실 공직자로서 보건복지부에 들어왔다고 해서 한의학 파트 업무만 맡고 있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한의학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른 업무를 시작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는 공직에 들어온 이상 그 루틴하게 돌아가는 공직의 인사 발령에 따라서 어느 조직에서건 복지 파트에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건 파트에서 업무를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좀 궁금해하실 만한 입직 경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생각을 했는데 졸업한 지가 15년이 되었고요. 저는 일반 수련의를 병원에서 마쳤고 사실 수련을 하는 동안 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수련이 들어갈 때는 임상대학원을 진학도 했었는데 사실 병원 수련 마치면서 자퇴했었고요. 그리고 수련을 하면서 사실 보건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고민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상 진료나 이런 여러 가지 현장의 모습들을 보면서 좀 여러분들 앞에서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한방병원에서 수련을 할 때 어떤 의료 행위를 하는데 그 의료 행위들이 사실 인정받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병원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사실 15년이나 지나서 잘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과에서 하는 의사들이 하는 어떤 행위를 할 때 사실 전부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그게 건강보험 수가로 연결돼서 병원이 지불을 받는 구조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병원에서 일하는 인턴 입장에서는 내가 하는 행위가 사실상 의과 행위라면 그게 우리의 한의사가 했던 어떤 행위로 연결되지 않고 의과의 교수님 성함을 빌려서 그 입력이 되었던 그 생각이 나요. 근데 지금도 그게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행위가 인정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괴감이 있었고 그 당시 그 전부터 사실 보건 제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었던 상태였고요. 일반 수련회를 마치고 이후에 좀 운이 좋게 선배가 일하던 보건소에서 좀 근무를 잠깐 한 기회가 생겼었는데 보건소에 근무하면서는 지역사회 보건이나 건강증진 파트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됐고
한의사가 공공보건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에 대해서 좀 궁금증이 생겨서 이후에 이제 로컬에서도 임상 진료를 하면서 좀 경험을 쌓았고요. 이후에는 이제 서울시에 있는 보건소에 제대로 이제 입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지방공무원으로 처음 들어갔었고요. 당시 소장님의 배려로 야간에 서울대 보건대학원에서 보건정책관리학을 전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을 하면서 사실 공부하는 게 쉽지는 않았지만 당시에 좀 저의 의지가 강력해서 보건대학원은 좀 들어가기도 힘들었던 기억이 나요. 저는 한번 지원했을 때 떨어졌었고 이후에 다시 지원을 해서 좀 시간이 걸렸던 상황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그 민간경력 채용이라는 국가공무원 선발 때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까지 보건복지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공직은 사실 좀 다양한 분야에 포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처럼 중앙공무원인 경우에는 한의사가 들어올 수 있는 경로가 보건직, 저도 보건사무관이고요. 그리고 의무사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지금 졸업을 앞둔 사실 본과 4학년이나 졸업 후에도 사실 행시 준비를 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고시를 보고 들어온 후배 한의사님도 현재 저희 복지부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고 또 역학조사관, 요새 이제 코로나 이후로 역학조사관도 많이 뽑고 있고 그리고 보건연구관이나 연구사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부처 같은 경우에 복지부, 질병청, 식약처, 과기부, 또 농진청, 국무조정실 다양한 파트에서 사실 들어가고 나면 한의사가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 어떤 부처에서든지 본인이 맡은 업무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또 이제 행정이나 임상 파트에서 계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복지부 소속의 다른 산하 기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는 국립재활원이라는 병원도 있고, 그 병원 내에서 실제로 임상 진료를 하는 공무원도 계십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거쳐온 길이기도 하지만 지방공무원 중에서 이제 지자체 보건소에서 임상 진료를 하거나 또는 행정 업무를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도 계십니다. 또 당연히 이제 국공립교원도 공무원으로 볼 수 있고 또 이제 준공직에 해당하는 경우가 공공기관으로서 지금 한국한의학진흥원, 또 보건산업진흥원, 건강보험공단, 심평원, 한국한의학연구원, 또 보사연 같은 경우에도 공공기관으로서 좀 준공직이라고 할 수 있고 또 당연히 남자분들 하시는 군의관이나 공보위 그리고 또 지금 사법부 그리고 입법부 사실 입법고시를 보게 되는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공직 경로가 있습니다. PPT가 깨져서 안 보이네요. 네, 좀 일상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요. 일단 회사원입니다. 그래서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러분이 실제로 이제 한 99%의 진료실에서의 환경을 생각하시다가 딱 사무실에 오시면 적응이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회사원이 됐구나. 근데 하는 업무가 정말 컴퓨터에 앉아서 하루 종일 이제 자료를 쓰고 보고서를 쓰고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윗분들께 보고를 하고 그리고 다양한 업무 파트너들과 또 조율을 하는 또 회의를 하고 계속 반복되는 그 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 저 이제 동그라미 속에 들어가져 있었고요. 맡고 있는 이제 업무가 사실 한 사람이 하나의 업무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의료보상관리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도 이제 좀 다양하게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각 업무별로 각각의 정책 기획을 하고 정책 집행을 하고 이런 게 루틴하게 돌아가는 업무고요. 또 각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업무에 이제 법이라는 게 들어가면 공무원은 법과는 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입법 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시나 시행규칙, 시행령, 법률이라는 여러 가지 이제 파트에 있어서 입법을 하게 되면 입법 절차를 진행하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수반되는 각종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규제심사, 영향평가, 법제처와의 이제 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차관회의 다 거쳐서 법이라는 게 이제 제정이 되거나 아니면 개정이 되는 이제 그런 절차들을 사무관들이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각 제도가 이제 예산을 수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은
웬만한 파트에선 다 예산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매년 지금 2022년도인데 지금 현재는 23년도에 국가가 진행할 사업들에 대한 예산 편성을 현재 복지부에서는 이미 기재부라는 이제 재정 당국으로 넘어간 상태고 기재부와 또 복지부가 같이 협의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진행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제 국회 대응이 또 사무관의 주요 업무인데요. 국회 사실 이제 제가 한의대에 있을 때 국회에 굉장히 먼 존재 같았어요. 네, 아까 뭐 이렇게 국회의원 이제 우리에서도 나왔다고 말씀도 주셨고 했는데 사실 국회를 대응한다는 일이 공무원한테는 정말 힘든 일입니다. 뭐 우리가 진행하는 어떤 업무에서의 예산이나 결산 그리고 뭐 국정감사 이런 걸 진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업무고 또 이제 윗분들이 많이 챙기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또 사무실에 있으면 각종 민원 응대를 해야 합니다. 국가공무원이라고 해서 민원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 훨씬 많기 때문에 다양한 민원을 응대하는 이제 업무가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실 국가 정책을 대부분 보도 자료를 통해서 접할 텐데요. 그 코로나 때도 사실 아마 코로나를 계기로 보건복지부가 많이 국민들한테 더 친숙해지고 많이 알려졌던 것 같은데 항상 그 보도 자료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은 이제 사무관들이 다 쓰고 이제 그것들이 이제 외부로 이제 공개가 되고 이렇게 또 기자들과의 이제 소통이 이루어지고 이런 절차가 있고 그리고 루틴하진 않지만 뭐 이렇게 지금 현재도 코로나19 때문에 중앙사고수습본부라는 게 저희 부처에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지원 근무를 나가거나 이제 감사를 준비한다거나 평가 자료에 대한 준비 업무 이런 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진이 갑자기 저희 전 장관의 얼굴이 나왔는데 옆에 제가 서 있는 사진인데 제가 없어졌네요. 네, 존경하는 전 장관의 얼굴을 같이 보면서 다들 친숙하시지 않을까요? 이렇게 화면에서 많이 보셨던 코로나 때 지금 이제 퇴직하셨는데 사실 제가 이제 보건의 날 올해 상을 받았었던 그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사실 공직자로서 여러 보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서 여러분과 공유하려고 사진을 올렸었는데 지금 이제 보건의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체계를 가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잠깐 좀 이제 후배님들한테 설명하자면 저희가 이제 고민하고 있는 어떤 업무들이 자원이나 전달 체계 그리고 보상 체계 그리고 또 의료 질이나 공공 필수 의료 그리고 또 비용이나 아니면 산업 이 모든 게 연관되어 있는 이제 보건의료 체계를 우리의 업무에서 다 이렇게 총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갑자기 좀 이제 어려운 내용 공유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이제 업무를 좀 크게 하면 이런 국정과제 같은 게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각 부처에서 국정과제라는 거를 세우게 됩니다. 올해 이제 뭐 정부가 바뀌면서 보건의료 분야의 국정과제라는 걸 만들었었고 이제 그게 여기 보시는 여러 가지 약속들이 국정과제로 업무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인데요. 그 보이시는 것 중에 이제 제가 맡고 있는 업무와 좀 관련이 있는 게 국정과제 66번의 필수의료 기간 강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 이 업무가 저희가 의료보장관리과에서 하는 업무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어서 잠깐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 밖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좀 뭐 친숙한 용어들이 보이실 거예요. 뭐 이렇게 국정과제라는 걸 세우게 되면 국정과제를 왜 추진해야 되는지 그래서 뭐 코로나19로 필수 의료 서비스를 책임질 의료기관 의료 여건 필요성이 뭐 확대되었고 의료비 직접 부담이 사실 OECD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높다 보니까 또 가계 직접 부담 비중을 보시면 평균보다 우리나라 훨씬 높은 이런 상황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책 여건들을 고려해서 국정과제가 이제 설정이 되는 상황이고 주요적으로는 보신 것처럼 필수 의료에 대한 인력 인프라 확보 그리고 지역 완결적인 필수 공공의료를 구축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있어서 재난적 의료비나 아니면 다른 신속 등재 제도 같은 걸 도입할 예정이고요. 또 최근에 이번 주에 발표가 됐었는데 부가체계 개편이 진행이 되어서 건강보험이 이렇게 제도가 개편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근무하면서 좀 느꼈던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업무를 처음 시작은 저도 한의학 쪽에서 했었는데, 지금 제 기억에 남는 건 15년도에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이라는 그거를 들여올 때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그 진료 지침이라는 거를 추진하면서 CPG 사업단이라는 걸 만들고, 그리고 이제 그게 추진되려면 내부에서의 이제 그 합의와 그다음에 예산을 따는 과정에선 정말 국장님, 실장님, 차관님 모두가 도와주셔서 예산을 땄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행되면서 사실 이제 그게 이후에 한의계 전반에 영향을 끼치고, 또 이제 훌륭한 수련의들을 키워내는데 도움이 되었고, 또 지금까지도 그게 확장이 돼서 또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걸 진행하는 어떤 국가의 또 큰 사업단을 만들고, 이렇게 확장되어가는 이제 업무 확장, 이런 측면에서 이제 보람을 느꼈고, 또 제가 이제 한의학을 떠나서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정신보건 파트, 그리고 현재 이제 건강보험 파트에서 점점 제 업무가 이제 더 확장되고 전문성이 강화되었다, 이런 느낌이 있고, 또 확실히 여긴 조직 생활이기 때문에 보고 문화가 가장 강력한 임팩트가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쓰는 게 정말 업무의 전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일을 시작하면서 저 그림에 보시겠지만, 저게 이제 저희 코로나 때 제가 밤중에 퇴근하면서 찍었던 사진인데, 모든 부처가 불이 꺼져 있는데 우리 부처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지금도 항상 그래요. 중앙수사사고수습본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초심은 저도 열정을 가지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헌신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들어오면서 항상 그걸 이렇게 딱 놓고 싶은 그 현실은 워킹맘이고 주말 부부를 하는 상황에서 야근을 계속해야 되고 밤중에 불려나가고, 뭐 이렇게 또 요새 분위기는 워라벨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그런 직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있을 수 있었던 건 정말 아까도 보셨지만, 전 장관님처럼 진짜 훌륭한 공직 선배님들을 보면서 한의계에서만 아니라 그 바깥에서 이제 계시는 여러 이 보건의료 전체, 그리고 한의학 모든 것을 이제 다 포괄해서 정말 훌륭하게 이제 정책을 추진하시는 선배님들, 그리고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서로 성장했다는 그런 느낌이 있고, 그리고 이제 매번 사고가 터질 때마다 저희 이제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생기고, 거기서 근무했던 이제 뭐 야근하면서 힘들었던 그런 생활들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 체계라는 부분이어서 건강보험 파트 맡고 있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이렇게 생각이 나서 적어봤습니다. 이렇게 문의 주신 내용 중에서 공직 적성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요. 공직 적성은 사실 따로 없는 것 같지만, 좀 자기 이제 좀 개인보다는 공공에 대한 국가관이나 공직관, 윤리관을 이제 좀 가지는 게 사실 시험 볼 때도 그 부분을 중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사실 진료를 하면서 휴먼에 대한 고민을 하지만, 또 소사이어티나 시스템에 대한 고민이 자기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분야를 또 추천드리기도 하고요. 그 약간 이제 저희 남편이 하는 말인데, 제가 자본주의 좀 부적응자라서 이렇게 매번 직장을 옮길 때마다 급여가 떨어지는 곳으로 이동하는 사람 처음 봤다고 하는, 이렇게 약간 이상한 경우고, 그리고 조직생활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부처라는 곳은. 그래서 진료실에서 나 혼자 진료하고 환자를 보고 내 뜻대로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직장에 이 조직에 들어오는 순간 제 뜻대로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무관은 오로지 이제 제가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자 할 때 첫 스타트일 뿐이라서, 네. 그리고 또 사명감이나 책임과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 인내심이라고 적어봤는데 굉장히 좀 외로운 곳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눌 수 있는, 내 업무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사실 한의사 친구들이 많지 않아요. 친구들이 이제 고민을 하는 건 본인의 이제 또 그 한의원이나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이제 달랠 수 있는 게 바로 조직 내에서의 저의 동료들이고 직장 동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역량은 사실 그 시험을 볼 때 저런 걸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적어봤고, 네, 제일 좋아하는 거 하는 게 그 공직 적성이 아닌가. 이게 좋다면, 본인이 이런 걸 추구한다면 적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
시간이 거의 다 돼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또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네, 뭐 이런 질문 좀 주셨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이미 제가 이제 설명하면서 답을 드린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실 모든 분야에 다 필요해요. 제가 있어 보니까 공직뿐만이 아니라 공직 내에서 들어오면 사실 이미 한의사는 아닌 상태로 제가 한의계에서 뭔가 추진하거나 도움을 드리려면 제가 저의 동료나 윗분들을 잘 듣게 되는 상황이고 나중에 한의학 뭐 정책관이나 이런 곳에 저의 동료들이 갔을 때 그분들이 일을 추진해 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본인이 들어와서 내가 뭔가 바꾸겠다라는 소신보다는 그러니까 나의 주변을 통해서 또 여러 동료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연구 파트나 임상이나 다른 지금 다양한 또 지금 법조계에서도 와 계시고 한데 정말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이 모두 모여서 발전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보건소에서 일하기 전에 어떤 의료기관에서 일해보는 것이 좋을지요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다 괜찮습니다. 네, 뭐 따로 정해진 거 없는 것 같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부분일 텐데 채용 준비하실 때는 이제 사이버 국가고시센터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 이제 접속하셔서 보시면 모든 정보 나와 있고 이제 공채와 경채로 나뉘어서 직무를 준비하시면 되고 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들어온 경채 파트는 제가 13년도에 입사를 했는데 14년 시험이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 16년, 19년에 입사하신 이제 훌륭한 후배님들 계세요. 후배님들은 아마 작년, 재작년에 여기 오셔서 강의를 이미 다 하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 분야 이제 한의학이라는 분야로 해서 이제 그 실제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경력이나 학위나 아니면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고 우리는 이제 면허증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당연히 2년이 지나고 나시면 모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을 보실 때는 피셋이라는 공직 적격성 평가를 하는 게 이제 맨 첫 번째 단계고요. 그 다음에 서류 전형을 보고 그다음 면접 시험을 통과하시면 이제 저희 동료로 들어오시게 될 것 같은데 제가 사실 이제 이렇게 후배님들처럼 그 자리에 있을 때는 15년 후에 이제 제가 이런 강의를 맡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계속 꿈을 가지고 고민을 했던 어떤 분야가 있다면 추후에 후배님들이 15년 후에 어느 곳에 가 계시던지 꼭 이 강의를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강의는 마치려고 하고 여러분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